저는 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저를 파멸로 이끌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연은 박선영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9이 된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어릴 때부터 학교를 마치자마자 공장에 나가 일을 했고 남들처럼 예쁜 원피스를 입고 데이트를 즐길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3살 때 김태수를 만났습니다. 태수 씨는 저보다 5살 많은 사람이었고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허름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진중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선영 씨, 내가 돈은 없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 자신은 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보다는 힘든 삶을 함께 견뎌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월세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 비가 오면 벽지가 눅눅해지고 겨울이면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수 씨가 힘들어할까봐 항상 밝게 웃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그때는 그 말이 정말 맞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생겼습니다. 처자들을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도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선영 씨, 이제 우리 정말 부모가 됐네. 그날 밤 저희는 아이를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고 한없이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남편 혼자 공장에서 일하는 것으로는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작은 좌판을 열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터지고 여름이면 땀에 젖어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골치 않게 해야 해.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이면 하루 종일 앉아서 먼지만 쌓이는 물건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장사가 잘 되는 날이면 골목 어귀에서 늦게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작은 가게를 하나 낼 수 있었습니다. 가게가 자리를 잡자 저는 더 큰 욕심을 냈습니다. 장사는 규모가 커야 돈을 버는 거야. 저는 은행 대출을 받아 좀 더 큰 가게로 확장했고 남편도 공장을 그만두고 가게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버틴 끝에 저희 가게는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잘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남편과의 관계는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키우느라 바빴고 남편은 가정에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버티던 남편은 결국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지만 남편은 그 행복을 함께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없이 혼자가 된 저는 더욱더 가게 일에 매달렸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커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저 혼자 집을 지키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가게도 이제 직원들에게 맡기고
저는 슬슬 은퇴할 준비를 해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내 삶은 뭘까? 늘 가게에서 바쁘게 일하며 살다 보니 저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앞에 차도연이라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도연 씨를 처음 만난 건 동네 문화센터에서였습니다. 자식들이 저에게 가게 일만 하지 말고 취미 생활이라도 하라고 강하게 권해서 저는 문화센터에서 스페인어 회화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등록했지만 막상 가보니 제 또래의 사람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도현. 그는 40대 중반의 젊은 남자로 저희 반에서 유일한 남성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선영 씨, 스페인어 공부 재미있으세요?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렇게 젊고 말끔한 남자가 왜 나한테 말을 거는 걸까? 아, 네, 뭐 그냥 자식들이 배우라고 해서요. 그가 싱긋 웃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어머니가 라틴 음악을 좋아하셔서 배워보라고 해서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지만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요즘 뭐 재미있는 일 없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가게 운영하고 애들 챙기고 뭐 그렇죠. 너무 바쁘게만 사셨네요. 가끔은 선영 씨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지셔야죠. 그의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를 위한 시간이라니. 나는 한 번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었나? 그날 이후 도연 씨와의 만남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틈날 때마다 저에게 연락을 했고 늘 저를 웃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그에게 묻고야 말았습니다. 도연 씨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 씨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그는 살짝 머뭇거리더니 마치 고백이라도 하듯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 선영 씨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인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도연 씨가 저를 좋아한다고 말한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뭔지, 밤에 누워서도 계속 어떤 얼굴이 떠오르는 게 뭔지 저는 한참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누군가를 다시 사랑하고 있다. 그것도 나보다 20살 넘게 어린 남자를.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하지만 도연 씨는 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꼭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오늘도 예쁜 하루 되세요. 점심때가 되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혼자 먹으면 맛없죠. 같이 먹을까요? 그리고 저녁이면 그가 직접 제 가게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우리 잠깐 바람 쐬러 갈까요? 그의 손길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놀라서 뒷걸음질 치면 도연 씨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는 왜 나한테서 도망가요? 그게 저는요, 선영 씨가 너무 좋아요. 나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선영 씨만 괜찮다면 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맞는 건지 고민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였고 욕심이라고 하기엔 너무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제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왔는데 도연 씨가 우산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데 그냥 가지 마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괜찮아요. 나 그냥 택시 타고 갈게요. 안 괜찮아요. 오늘 하루 종일 선영 씨 보고 싶었어요. 그의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우산을 저에게 씌워주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씨, 네.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나는 너무 늙었어요. 그 순간 도연 씨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말, 이제 그만해요.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강렬했습니다. 선영 씨는 여전히 너무 예뻐요. 그리고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선영 씨, 나한테 기회를 줘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가 천천히 저를 안았습니다. 비 오는 밤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잊었습니다. 주름진 얼굴도, 나이 차이도, 남들의 시선도, 저는 그냥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 씨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영 씨, 손 줘봐요. 왜요? 그냥 잡고 싶어서요. 그는 길을 걸을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카페에서,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영 씨는 내가 왜 이렇게 좋은지 알아요? 왜요? 나를 남자로 만들어주니까요.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 뜨거웠고 그의 손길은 너무도 강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를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우리만의 시간 가져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그런 저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겁내지 마요. 나는 선영 씨가 원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는 제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탐했습니다. 불같은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 씨와의 사랑은 마치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제 몸을 감싸며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랑이었구나. 도연 씨는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저보다 먼저 눈을 뜨고는 제 머리칼을 부드럽게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선영 씨, 잘 잤어요?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밤새 당신 꿈만 꿨어요. 저는 얼굴이 달아올라 베개 속으로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숨지 마요. 나는 당신이 예뻐서 미칠 것 같은데. 그는 천천히 이불을 걷어 올리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선영 씨,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당신이 내 운명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도 뜨거웠고 그의 손길은 너무도 강렬했습니다. 저는 점점 이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저는 나이가 아니라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저는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저를 아낌없이 사랑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도 그는 거리낌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거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가 수줍게 말하면 그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난 당신이 좋아요.
아니, 사랑해요. 그는 늘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점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지만 우리 사랑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자식들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러 갔더니 아들 태훈이가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할 얘기 좀 해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러자 태훈이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그 사람이랑 만나는 거 나 다 알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차도연 씨, 40대 중반 남자. 엄마랑 20년 넘게 차이 나는 남자. 태훈이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뭘 노리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그 말에 저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훈아,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태훈이는 벌떡 일어나더니 한 장의 서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봐요. 차도현 몇 년 전까지 사기 혐의로 조사받았던 사람이에요. 사업한다고 몇 번이나 실패했고 빚도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엄마한테 접근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도연 씨는 나를 사랑해. 엄마, 제발 좀. 태훈이는 절박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가족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이제 와서 그런 사람한테 모든 걸 빼앗기고 싶어요?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훈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느낀 이 감정은, 이 사랑은 진짜였는데, 그렇다면 도연 씨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짓이었던 걸까?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태훈이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 사람이 엄마한테 뭘 노리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차도현 몇 년 전까지 사기 혐의로 조사받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 씨는 너무도 따뜻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었으며 저에게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아줄 때마다, 그가 제 이름을 부르며 다정하게 웃어줄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그가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 씨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도연 씨, 오늘 뭐 하고 싶어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싱긋 웃었습니다. 오늘은 선영 씨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이용하고 있는 게 맞을까? 아니면 태훈이가 괜한 오해를 한 걸까? 하지만 제 의심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 씨는 나한테 숨기는 거 없죠? 그가 순간 움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는 저를 바라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 나는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선영 씨만 있으면 돼요. 그 말에 저는 또다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남자의 말이 거짓이라면 그는 정말 천재적인 연기자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거짓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도연 씨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그냥 당신과 오래 있고 싶어요. 그의 품에 안긴 채 저는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심장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그가 잠시 화장실로 간 사이 그의 옷장에서 낯선 서류 봉투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류 안에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선영 마이너스 자산 내역.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생명보험 계약서, 수령인의 이름은 차도현.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한 게 맞을까? 아니면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면?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지? 서류에는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선영 마이너스 생명보험 계약서. 그 아래 수령인의 이름은 차도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지? 설마 내가 죽으면 이 돈이 전부 도연 씨한테 가는 거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서류는 너무나도 명확한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수일 수도 있었습니다. 오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이걸 계획한 거라면 제가 너무 깊이 사랑해버린 이 남자가 사실은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면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선영 씨? 도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손에서 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거 어디서 본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뭐야? 도연 씨 이게 대체 뭐냐고?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결국 알아버렸네요. 그의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의 사랑도, 그의 다정함도, 그의 따뜻한 손길도 전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전부를 탐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내가 사랑한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의 싸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결국 알아버렸다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 씨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오해하지 말아요. 오해? 제 손에 들린 생명보험 서류를 가리키며 그는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내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설명. 제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이냐고, 도연 씨. 그는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켜버렸다는 뜻이죠. 그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는 그동안 제가 알던 따뜻한 남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가 저를 천천히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 당신이 너무 순진해서 다행이었어요.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지더라고요. 난 조금 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하지만 덕분에 편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선영 씨 정말 몰랐어요?
그의 얼굴에는 단 1%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내가 40대 후반인데 왜 당신 같은 60대 후반 여자를 사랑하겠어요? 그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당신은 너무 외로웠고 너무 사랑받고 싶어 했어요. 난 그냥 그걸 이용했을 뿐이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온갖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제게 처음 말을 걸었던 순간, 그가 아무렇지도 않게 제 손을 잡아주던 순간, 그가 매일 밤마다 저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던 말들.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이 내 운명이에요. 나는 오직 선영 씨만 사랑해요.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습니까? 저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진심이었는데 눈물이 차오르려는 순간 도연 씨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실망하진 말아요. 선영 씨. 그가 천천히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나는 한때는 당신을 정말 아꼈으니까요.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를 밀어붙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어쩌지? 그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낮고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연 씨, 그의 눈빛이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너무도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제 선영 씨가 나한테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을, 그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제 어쩌지? 도연 씨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랑도 다정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 당신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제 목소리는 떨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더욱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왜 그래요, 선영 씨? 그의 손길이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우린 서로 사랑했던 사이잖아요. 그가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와서 날 버릴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이 남자에게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를 사랑하는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내뱉는 말들이, 그의 손길이 아직도 제 가슴을 미친 듯이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공포였다. 이 남자는 내 전부를 빼앗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어쩌면 내 목숨까지도. 그 순간 문득 며칠 전 도연 씨의 수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나 몰래 서랍을 뒤졌던 일, 그가 누군가와 전화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던 대화,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모든 게 끝나. 그리고 오늘 밤 이 서리를 발견한 순간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춰졌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는 나를 이용하고 있었어. 그제야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어서는 안 돼. 이 방에서, 이 집에서 당장 벗어나야 해. 하지만 도연 씨는 이미 제 움직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저를 더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그의 손이 저의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 소나기의 힘이 너무 강해서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나눠줘요, 도연 씨. 하지만 그는 더욱 깊숙이 웃으며 저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아직 얘기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 그냥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의 손이 점점 더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선영 씨,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끝낼 수 없어. 우린 영원히 함께해야 해. 그 목소리는 너무도 섬뜩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정말로 죽을 수도 있어. 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병을 힘껏 휘둘렀습니다. 쨍그랑. 도연 씨가 움찔하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숨을 헐떡이며 재빨리 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도연 씨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박선영. 그가 벌떡 일어나 저를 향해 뛰어오는 순간 저는 있는 힘껏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살아야 해. 무조건 도망쳐야 해. 뒤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는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어. 그리고 저는 간신히 길모퉁이를 돌아 한적한 골목에 숨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찾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박선영. 그 섬뜩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내 모든 걸 빼앗으려고 했을 뿐. 그리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절대 당하지 않아. 이대로 끝나게 두지 않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아, 엄마 좀 도와줘. 그 순간 제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끝이 얼어붙을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태훈아, 엄마 좀 도와줘. 제 목소리는 흔들렸고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휴대전화 너머에서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숨을 깊이 들이마시려 했지만 이미 제 온몸은 공포로 굳어 있었습니다. 태훈아, 나 너무 무서워. 도연 씨가. 말을 잇기도 전에 골목 저편에서 도연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선영, 어디 있어?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직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휴대전화 저편에서 태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내가 당장 갈게. 하지만 저는 숨을 죽인 채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연 씨가 저를 찾아내기라도 하면 그가 무슨 짓을 할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도연 씨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떨며 골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늦으면 안 되었습니다. 저는 곧장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기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경직되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이 아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서로 가주세요. 경찰서로 들어서자 손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훈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숨이 가쁜 얼굴로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얗잖아. 그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태훈아, 엄마가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바보였어. 태훈이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품에서 참을 수 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차도연을 만났고 그가 저에게 얼마나 다정하게 다가왔으며 그가 어떻게 저를 속였는지, 그리고 그가 내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놓았다는 것까지. 경찰은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차도연 씨에 대한 정식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기 혐의로 의심되는 기록이 남아있군요.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훈이가 말했던 것이 전부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끝내야 한다. 이 남자가 더 이상 나를 위협할 수 없도록. 그로부터 하루 뒤 차도연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오기 위해 제 집 근처를 서성이다가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도망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붙잡혔고 그의 계좌와 최근 금융거래 내역에서 불법적인 돈 흐름이 발견되었습니다. 박선영 씨, 차도연은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접근해 재산을 빼앗아 온 전력이 있습니다. 경찰의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만이 아니었구나. 이 남자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동안 그를 사랑했던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 씨는 체포되는 순간까지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선영 씨, 당신이 날 이렇게까지 하다니. 그 눈빛 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단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겠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릿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어둠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적막한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된 공간.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긴 시간 동안 울어 푸석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다시 살아있는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랑을 믿었다. 그리고 배신당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소중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혼자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챙겨주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커피를 내리고 조용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온기가 스며드는 이 순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다시 사랑을 믿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것이다.